돈 조이의 프로젝트 1260. 오늘은 283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난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이자가 많은 날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체 인구가 4천만이 좀 넘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 남한의 인구보다 한 1,000만 정도가 이렇게 적은데, 이 우크라이나의 4천만 인구들이 지금 거의 한 이렇게 1,000만 명이 자기 있는 집을 떠나서 그 중에 한 400만 명 이상이 지금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민들을 마이그런츠라고 하기도 하고 레퓨지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 나라가 바로 옆에 이제 폴란드에 240만 명이 간 것으로 있는데, 이것을 랜더 연구소의 그러한 발표를 중심으로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또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아 경제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 그림을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그림을 이렇게 넣어두시면은 전체 랜더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가장 그 많이 간 곳은 폴란드. 전체 인구 4천만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이 400만 이상이 해외로 지금 이렇게 마이그런트, 레퓨지스가 된 상태인데, 폴란드로 240만 명, 그리고 슬로바키아로 28만 명, 헝가리에도 37만 명, 그리고 루마니아에도 60만 명, 몰도바, 우크라이나 아래쪽으로 있는 몰도바에도 이렇게 39만 명이나 가게 되는데, 그 위 북쪽에 우크라이나 북쪽으로 있는 벨라루스에는 1만 2천 명, 아주 제일 작은 숫자가 갔는데, 왜냐하면은 벨라루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뒤에 이제 RUS가 이제 러시아를 연상하게 하는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러시아하고 한편이기 때문에 원래 러시아는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나 같은 뭐 이렇게 정교회를 동방 정교회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가 원래 이제 동방 정교회 중심지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유럽 쪽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벨라루스로는 거의 안 가고 러시아 쪽으로는 35만 명을 이동한 그러한 상태. 아래쪽에 남쪽에 이제 몰도바에 39만 명, 루마니아에 60만 명, 그리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한민국과 연결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폴란드나 체코, 슬로바키아나 헝가리, 이러한 나라들이 비세그라드라고 해서 지금 제조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이런 그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과 교류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난민들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앞으로 무역을 해서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러시아에 35만 명 이주해 간 사람들은 한국과 러시아는 무비자 협정을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번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 비자를 막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비자를 오픈해 줬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국적을 가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지금 실제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에는 나오 잠잠한 걸 보니까 아직까지 큰 문제로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랜더 연구소에 보시면은 이제 몰도바의 3월 4일자 사진을 실으면서 앞에 여기 몰도바 이쪽 남쪽으로 39만 명이 이동을 한 그런 나라가 되는데, 이 몰도바의 사진을 통해서 지금 난민 문제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3월 25일자로 셸리 컬버슨이라는 분이, 여자분이 이렇게 쓰신 글인데, 전체 우크라이나의
난민은 370만 명으로 레퓨지죠. 37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들 400만 명에 가까운 이런 난민들은 유럽의 가장 큰 매스 마이그레이션스, 가장 큰 대규모의 난민이 되고 있다. 신스 월드워 2, 2차 대전 이후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난민으로 갔다가 단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은 only 30% 레퓨지만이 그렇게 귀환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70%는 그 본국에 남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4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폴란드로 간 220만 명 중에서 30%만 귀환을 하고 70%는 남아 있으니까 지금 폴란드에는 이렇게 거의 뭐 2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이렇게 영구 체류하는 인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EU에서 이런 난민들 우크라이나에서 전부 유럽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벨라루스로는 뭐 한 12,000명 정도, 러시아로 물론 35만 명이 가긴 했지만 주로 이제 폴란드나 슬로바키아라든지 헝가리라든지 몰도바 그런 서쪽 남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유럽이 어떻게 난민 정책을 취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future refugee crisis, 앞으로 이런 난민 문제가 세계적으로 발생할 때 어떤 샘플, example이 될 수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에서는 통상 템포러리 프로텍션을 위해서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주는데 possible renewal 할 수 있는 기간을 up to 3 years, 3년 동안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동안에 뭘 짭을 같은 데서 거기서 계속 연구해서 사는 사람이 70%에 육박하는데 주로 몰도바,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난민을 수용하는 마이그런트를 이렇게 수용하는 나라 그리스 아일랜드, 제가 기억하기로 뭐 레세보스인가 그런 교황이 한번 방문하기도 한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에 있었던 거기에 14,000명의 레퓨지들이 있고, 그리고 요르단에도 8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 난민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의 한 3분의 1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난민들 중에서 요르단에 8만 명의 시리아 난민촌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간의 문제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에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같이 영국하고 뭐 이렇게 유엔이 하는 것을 팔레스타인이 거부를 하면서 1967년에 저 3차 중동 전쟁을 6일 만에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지금은 이제 요르단강 서안 지역, 가자 지구, 골란고원 일부 지역을 팔레스타인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58개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이 거기에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팔레스티니언 레퓨지 캠프, 팔레스티니언 레퓨지 캠프가 지금 58군데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케냐, 멀티플 아들 칸츄리가 이러한 난민촌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중에 물론 이제 다수는 100만 명 이상의 150만 명 정도에 달하는 그러한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난민촌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some EU countries,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난민들을 지금 제재를 하고 있다. prohibit refugees from working. 거기서 이제 와서 일하는 것을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나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이동한 난민들 400만 명에 가까운 이러한 난민들은 윈윈 솔루션 인 레이버 마켓이라고 하는데,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스페인도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스페인 needs 500,000 construction workers. 건축할 노동자들이 500,000 하니까 한 50만 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인구가 노령화되고 전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한 스페인에도 컨스트럭션 노동자들이 지금 한 50만 명 정도 필요하다. 또 독일에도 Germany has said need to import 400,000 40만 명의 또 노동자, 독일에도 한 40만 명 필요하고, 그리고 폴란드, 헝가리도 여기 이제 chronic shortage of workers, 지금 노동자들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contribute to filling those needs, 이러한 노동력 부족에 굉장히 많이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랜더 연구소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렇게 해외로 가는 마이그런트들이 국내에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8세에서 60세까지 가는 사람은 스탑 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전쟁해야 돼. 18세부터 60세까지는 맞고, 주로 떠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여자들 그리고 노인분들, 올드 어덜츠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children make up about half of those fleeing 이렇게 이주하는 그 마이그런트나 레퓨지 가운데 절반이 아이들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 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주민 떠돌이 신세가 돼서 하다 보니까 글로벌리하게 half of refugee children은 are not in school, 절반은 지금 학교를 못 다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uch as Warsaw, 폴란드의 이제 바르샤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아주 rapid school enrollment, 애들이 막 그 220만 명 중에서 절반 하면은 110만 명인데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절반이라고 10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지금 몰려들어 가지고 급속하게 학교 등록이 지금 늘고 있다. 레퓨지죠. shortage of spaces. 그래서 학교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중간에 그린 칼라 밑줄을 보시면은 코호트가 있는데, 이거는 함께 나누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다른 사람이 쓰고, 또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쓰는 학교를 나누어서 오전반, 오후반.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과거에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70년대 이렇게 학교 가면은 한 반에 막 60명, 어떤 데는 70명씩 이렇게 들어가고 했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80명씩. 그래서 나눠서 이제 코호트로 그렇게 학교를 하는데, 이것은 시리아 난민, 중동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예외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난민, 시리아 난민이 이제 대표적인 난민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학교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150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한 반에 30명. 제가 어릴 때 다닐 때 뭐 절반밖에 안 되는데 30명이래요. 그래서 30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80명 되는 걸 한 교실에다 집어넣고 공부를 시켰는지. 그때는 뭐 애가 많이 있었으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은 또 이제 교실이 또 텅텅 빈다고 하니까 또 열심히 결혼해서 또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은데, would require 50,000 more teachers. 그래서 교사들도 지금 한 5만 명이 더 필요한 그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폴란드에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아이들이 있게 되는데, 이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240만 명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4천만 인구라 그러면은 10분의 1, 그 4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갖고, 폴란드의 그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갔다. 그 200만 명, 어떤 220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240만 명이라도, 하여튼 전체 400만 명의 난민 중에서 절반 이상, 이 200만 명이 폴란드로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런 데서
이렇게 hundreds of thousands 수십만 명의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러시아로는 35만 명. 앞에서 이제 랜더 연구소에서 추산한 그런 숫자와 같이 35만 명이 러시아로 이렇게 난민으로 가게 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얼마나 이러한 refugees, 이러한 난민들을 받아들이냐면은 10만 명을 받아들인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날 브뤼셀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주로 멕시코로 갔다가 and then crossing the US border, 그런 다음에 미국 국경을 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에 3월 24일 날 우리가 10만 명 쏜다. 그리고 영국은 이제 20만 난민을 이렇게 쏜다고 했는데 영국이 20만 쏘고 미국이 10만 쏘고, 그러면은 미국이 왜 영국보다 작으냐? 전에 아프가니스탄 할 때 한 7만 6천 명을 쐈기 때문에 같이 아마 이제 그거하고 합쳐가지고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10만 쏜다. 그리고 그 대신에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1 빌리언 휴메니테리안 펀드를 이렇게 제공을 한다. 1 빌리언이니까 10억 달러를 이렇게 가진 거는 우리는 돈밖에 없다. 그래서 돈으로 하고 또 땅도 좀 넓으니까 10만 명 쏜다.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6천 명의 아프간 이베큐이즈 하면 이제 대피하다 뭐 이렇게 그런 뜻이 되는데, 아프간에서 그때 탈리반으로서부터 대피를 한 이베큐이즈 한 사람이 7만 6천 명이 미국으로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는 10만 명, 영국은 20만 명, 가장 많이 간데 폴란드는 400만 명 이상이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가장 많이 간 데가 이제 폴란드. 지금 이 수치는 지금 236만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220만에서 240만은 다 폴란드로 간 게 거의 전체 통계 숫자가 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루마니아는 60만 이상, 몰도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이렇게 한 거의 40만 가까운 39만 정도를 받게 되고, 헝가리는 몰도바보다는 조금 작은 36만 8천, 러시아는 앞에 이제 35만. 이거는 이 통계는 월스트리트하고 35만은 그 랜더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35만은 거의 이렇게 일치하는 걸 보니까 거의 35만의 근사치에 접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28만 3천 명에 달하는 사람. 근데 이제 벨라루스는 러시아하고 같은 편이 돼가지고 나 그쪽으로는 가기 싫어. 그래서 12,000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숫자가 가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이것은 종교적이나 어떤 전체 이념적으로 보든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보든 거의 한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는 앞으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이렇게 건널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그러한 10만 명 이제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오는 바로 미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를 와서 이렇게 오게 되는. 근데 멕시코를 오는 것도 뭐 금방 비행기 타면은 뭐 앉아가지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20일 동안 여행을 해가지고 20일 동안 애들 데리고 이렇게 막 여행을 해가지고 몰도바를 거쳐서 독일을 거쳐서 and then to 멕시코를 거쳐서 멕시코 국경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에 그러한 뭐 문제는 특별히 없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음에 이렇게 조금 다음에 보시면은
타이틀 42라는 그런 이민법 제한이 있어가지고 여기 멕시코 사람들이 이렇게 남미 사람들이 넘어올 때는 이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올 때는 특별히 타이틀 42의 exemption 예외를 이렇게 적용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만 명 이상의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멕시코에 도착을 해가지고 in January and February 하니까 1월 달, 6월 달, 그러니까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날짜는 2월 24일인데 이분들은 1월 달, 2월 달에 벌써 이제 전쟁 날 걸 알고 이미 그 전에도 난민으로 떠난 분이 계시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 국경을 넘어서 올 때 타이틀 42가 이러한 제한 사항이 있지만, 이것을 그 아래쪽에 빨간 줄을 보시면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에서는 Every nationality is eligible for an exemption from Title 42. Title 42로부터 이렇게 예외를 적용하는 They are granted case by case basis. case by case로 해가지고 저 남미에서 온 사람들은 예외, 그렇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은 exemption이 적용되는, 예외가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애들 여기도 뭐 애들이 절반인 것 같은데, 애들 벌써 이제 서너 명이 이렇게 4명, 5명, 이 9명 중에서 5명이 어린애들이 지금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로 간 35만 명 중에서 한국으로 올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한가 제가 궁금해서 이제 그 구글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난민 이렇게 쳐보니까 별로 이렇게 난민에서 뭐 그런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룬 기사는 없고, 아시아 경제에서 보니까 전쟁 난민 시대 한국도 역할할까, 그래서 3월 31일자로 이것이 검색이 하나 되어가지고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400만 명에 육박한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의 3배다. 난민 위기가 본격화됐다. 그래서 한국은 그렇지만 국제 난민 수용 역량이 여전히 퀘션 마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아 경제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이걸 몇 가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기자분께서 국영 매체 BBC에 따르면은 폴란드가 지금 이제 233만 명의 난민을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그 우크라이나 아래쪽에 있는 몰도바 이런 데서도 이제 난민을 받고, 영국은 20만 쐈고 미국은 10만 명 쐈다. 그러면은 한국은 몇 명 쏠 것이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78명 그것이 이제 쏜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최장 5년의 체류기간 제한 없는 취업 활동 등이 보장되는 F2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이제 한국 간에 비자가 면제가 돼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고, 아니면은 언론에서 일부러 크게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인지 좀 제가 궁금한데, 그래서 이 난민 협약은 1951년 한국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1년 이후에 한국 전쟁 휴전을 시작해서 2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해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난민 협정은 UNHCR에서 1951년 난민 협약이 체결이 됐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은 것이 바로 한국 전쟁에 뭐 포로 교환할 때는 북으로 갈래 아니면 남에 남을래 또는 제3국으로 이제 선택하는 사람이 가게 되는데, 이때 가게 될 때에 그런 UN에서 정한 그런 난민 협약에 의해서 이 한국 분들이 그때 당시 6.25 전쟁 당시 한국인들도 이 협약으로 수혜를 입은 전쟁 난민들이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언제 난민법을 제정을 했느냐면은 2012년 난민협약을 받아들여 가지고 독자적인 난민법을 2012년에서 한 10년 전에 제정을 하고 이듬해 2013년에 법무부에 난민과가 지금 신설되어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로 무비자로 입국한 이제 예멘 전쟁 난민들이 있었는데, 예멘에서 이제 그 후티 반군하고 위에 사우디아라비아나 같이 예멘 항구나 그런 게 예멘 내전이 지금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500명이 그때 이제 제주도로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로 왔는데, 당시 국내에서 이 분들에 대한 500명 예멘 사람들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아주 격화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이슬람 그 종교 문제랑 겹쳐가지고 아주 한국이 떠들썩했던 그 기억이 저도 이렇게 나는데, 그 당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난민신청 허가제 폐지, 난민법 폐지해, 난민신청 허가 필요 없어 폐지, 그렇게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단 5일 만에 20만 건이 넘었어 가지고 아주 우리 민족끼리 거기에 대한 이렇게 생각이 많은데,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난민들을 받을 수 없다, 아마 그런 이렇게 분위기가 2018년이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프간 난민이 발생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렇게 발생하고, 시리아 난민은 좀 멀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지금 아주 관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이렇게 백이민족으로서 다른 옆에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면, 옆에 사람이 어려움하면 콩 한 쪼가리도 나눠 먹는 그런 국민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윤석열 정부도 구성이 되고 앞으로 이러한 난민들과 함께 같이 이 콩 한 쪼가리도 쪼개 먹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너한테 나눠줄 거 없다라고 하든지, 그 소식이 조만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함께 보도를 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